안녕하십니까, 임박배강의 송프로입니다. 자, 오늘 7강에서는 페이스북 광고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10분 안에 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이라거나 기본적인 설정 같은 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캠페인 목표별로 어떻게 광고를 만드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빠르게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이용하면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없다 OX 뭘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하면 페이스북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없다 OX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 만들기로 넘어가서 캠페인 단계부터 광고 단계까지 아주 빠르게 설정하는 것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business.facebook.com으로 들어오셨을 때 보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페이지. 여기에서 모든 도구로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은 광고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광고 관리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관리자에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지금 해당 광고 계정, 사용하고 싶은 광고 계정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들기, 초록색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캠페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흐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캠페인 목표는 제가 전환이라고 임의로 설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캠페인 첫 번째 화면이 나오는데, 캠페인 화면에서는 이제 캠페인의 이름을 정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특별 광고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 광고의 경우에는 신용, 고용, 주택,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캠페인 광고인지 아닌지, 특별 광고 캠페인인지 아닌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세 정보에서는 구매 유형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만 지금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캠페인 목표는 제가 앞서서 전환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여기서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캠페인을 개시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캠페인 목표를 바꾸실 수 없어요. 캠페인 목표를 바꾸고 싶으면은 새로운 캠페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게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캠페인 지출 한도, 여기에서는 제가 어떤 각각의 캠페인별로 최대 몇 달러, 최대 몇만 원까지만 내가 한도를 주겠다, 이런 것도 설정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A/B 테스트를 하는 것도 캠페인 단계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임바페 강에서는 이 A/B 테스트를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캠페인 예산 최적화. 예산을 캠페인별로 예산을 나눌지 아니면 광고 세트별로 예산을 나눌지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 캠페인에서 내가 얼마를 쓰겠다라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캠페인 예산도 내가 1일 예산을 할지 총 예산을 쓸지 이런 것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일 예산은 내가 하루에 $20씩 매일 20달러 쓰겠다라는 거고, 총 예산을 하게 되면은 제가 기간을 정해놓고 $700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기간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700를 모두 썼을 때 캠페인이 종료가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캠페인 입찰 전략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최저 비용과 비용 한도, 그리고 기타 옵션의 입찰가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볼 텐데, 지금은 최저 비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더보기를 눌러보면은 광고 일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광고 일정은 총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정에 따라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내가 광고를 하겠다, 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광고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거는 총 예산을 사용하실 때고, 1일 예산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일정에 따라 게재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캠페인 페이지는 이 정도로 된 것 같고, 광고 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세트에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광고 세트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환 캠페인이기 때문에 전환 이벤트의 위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저희는 앱 설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이벤트, 내가 원하는, 최적화하기를 원하는 이벤트가 무엇인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픽셀을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픽셀 확인이라고 경고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제가 광고 소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광고 문구, 제목, 그리고 광고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제가 이것들을 한 번에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페이스북한테 테스트하는 권한을 넘기고 싶다. 그럴 때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를 사용해서 제가 여러 가지 소재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산 및 일정을 통해서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하는 날짜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 더보기를 또 눌러보면은 광고 세트 지출 한도가 나옵니다. 자, 캠페인별로 제가 얼마까지 지출을 하겠다라는 한도를 정할 수도 있지만, 광고 세트별로 내가 이 광고 세트에서는 최소 얼마를 쓰겠다. 뭐 최소 5,000원 또는 5달러부터 최대 뭐 내가 500달러까지만 쓰겠다. 또는 뭐 10달러까지만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단계로 넘어오면은 새로운 타겟 만들기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맞춤 타겟을 불러올 수도 있고 유사 타겟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 타겟을 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맞춤 타겟을 내가 포함을 시킬 건지, 또는 맞춤 타겟을 내가 제외를 시킬 건지, 유사 타겟을 포함을 시킬 건지, 유사 타겟을 내가 해당 캠페인에서 제외를 시킬 건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보면은 대한민국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은 제가 대한민국 전체를 타겟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대구라고 조금 나눠서 타겟을 하겠다 하면은 대구라고 검색을 해서 대구의 반경 40km 또는 최소 17km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지역을 나눠서 타겟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핀 드랍을 설정을 해서 여기 영천시 옆에 보이는 여기 영천시에다가 제가 점을 찍고 이 반경 16km 또는 1km 또는 여기에 80km까지 반경을 나눠서 넓혀서 타겟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 위치한 사람이 타겟이 될 수 있고, 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내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선택을 한 사람일 테고, 이 지역에 최근 위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와이파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을 했을 때, 페이스북에 연결했을 때 내가 대구에서 접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 위치를 방문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끔 게시물을 올릴 때 어느 위치 체크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 여기에 타겟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광고를 할 때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최근 위치인 사람, 이렇게 해서 광고를 자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 일괄 추가라고 있는데, 이렇게 일괄 추가를 하면은 제가 원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한 번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구라고 적고 서울이라고 적고 부산, 인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어 놓은 상태에서 일치하는 위치 확인이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이 찾을 수 있는 지역들을 쭉 적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가 원하는 타겟팅이 맞다 라고 하면은 위치 4개 추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위치를 빠르게 추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별과 연령 저희가 나눠서 내가 원하는 연령을 선택을 해서 타겟을 하실 수 있고, 성별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전체인지 이런 것들 타겟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타겟팅에 넘어오면은 제가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심사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을 제가 타겟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쇼핑을 이렇게 검색을 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타겟이 여기에서 온라인 쇼핑이다, 그러면은 제가 온라인 쇼핑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제가 타겟팅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찾아보기를 눌러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 학력이 얼마인지 또는 재무 상태가 얼마인지, 소득이 상위 몇 %인지 이런 것들 가능하고, 그리고 관심사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여기 비즈니스, 산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디자인, 뭐 쇼핑 및 패션, 스포츠, 야외 활동, 이런 것들 모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여기 한번 들어와서 내가 이런 관심사도 있구나, 이런 특성도 있구나,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천을 누르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온라인 쇼핑이라는 이 타겟팅과 관련된 추천 타겟을 페이스북이 추천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쇼핑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것들 제가 따로 찾아보지 않고 페이스북이 추천을 해줘서 타겟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내가 원하는 타겟도 있지만 제외하고 싶은 타겟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의류에 관심은 있지만 대학생은 제가 빼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학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뭐 대학 중퇴한 사람은 내가 빼겠다.
이렇게도 타겟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온라인 쇼핑에 관심이 있지만 대학을 중퇴한 사람은 제가 타겟을 하지 않는 거죠. 언어의 경우에도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타겟을 하실 수도 있고 영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타겟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타겟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옵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연결 관계에 대해서 타겟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결 관계는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수정을 눌러보시면은 제가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페이지를 팔로우한 사람과 유사한 사람 그리고 팔로우한 사람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타겟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타겟 저장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저장해 놓은 타겟을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나 지금 이 타겟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을 저장을 해서 나는 이 광고 타겟을 A 미음이라고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이 저장된 타겟을 다른 광고 세트에서 똑같이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새 타겟 만들기에서 저장된 타겟 사용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저장된 타겟에서 미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 위치는 자동 위치와 수동 노출 위치가 있는데 자동 위치는 말 그대로 페이스북이 알아서 노출을 시켜주는 거고 수동 노출 위치는 제가 페이스북에 광고할 수 있는 노출 위치에서 제가 원하는 곳만 선택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옵션 더보기를 눌러보면은 특정 기기 및 운영체제 자 기기에서 모바일 기기인지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와이파이에 연결된 경우에만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환경, 집에 있을 확률이 높죠. 또는 카페나 아니면 회사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에 연결됐을 경우에는 구매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브랜드 가치 보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최적화 및 게재 여기에서 최적화 기준이 전환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눌러보시면은 내가 전환이 아니라 랜딩 페이지 조회하는 거를 최적화로 하겠다라고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또는 링크 클릭, 노출, 일일 고유 도달 이런 것들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기본 설정 그대로 놔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더보기를 여기 또 눌러보면은 기여 설정이라고 보입니다. 기여 설정에 7일 또는 조회 후 1일이라고 나오는데 클릭 후 7일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에 3일 후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3일 전에 클릭했던 해당 광고한테 기여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여기 광고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여기 결과값 이 결과값이 첫 번째 제가 처음 광고를 클릭했을 때 1일차에는 0이겠죠. 구매를 안 했으니까 2일차에도 0이에요. 근데 3일차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3일차에 이 결과값이 1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고를 클릭하고 7일 이내에 전환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광고로 제가 기여도를 주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클릭 후 1일로 바꿨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를 처음에 1일째 클릭을 하고 구매를 안 했어요. 2일, 3일이 지나고 3일차 때 제가 맞다. 이거 광고 보고 내가 웹사이트를 열어놨었지. 기억이 나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구매한 거는 광고를 통해서 구매했다고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뤄볼 텐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총 지출, 총 예산으로 바꿨는데 여기 일정에 따라 게재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광고 세트로 왔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정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간대가 월요일이다. 그러면 월요일에만 제가 광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월요일과 수요일 0시부터 24시간 내내 이렇게 광고를 하겠다. 그리고 시간대도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만, 목요일에는 6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광고를 나눠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광고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단계에서는 광고 이름 마찬가지 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대표 계정에서 제가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해당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인스타그램 계정, 자 여러분들 연결된 계정이 있다면은 여기에 연결된 계정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다. 그러면은 선택한 페이지 사용 요거로 선택을 해서 누르시면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할 때 제 광고 계정의 이름이 프리랜서 송프로 이렇게 페이지 이름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택을 했을 때 인스타그램 계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정을 방문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선택한 페이지 사용 기능 덕분에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광고 설정에서는 광고 만들기와 기존 게시물 사용하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허브 광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허브는 사실 잘 안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광고 만들기는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광고 소재를 추가하고 문구를 추가해서 광고를 만드는 거고, 기존 게시물을 사용하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광고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제가 페이지에 올려놓았던 기존 게시물들의 아이디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만들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만들기에서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그리고 슬라이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 컬렉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단일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 미디어 추가해서 이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만들기 버튼은 페이스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제가 업로드 해놓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준다거나 또는 스와이프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아주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자, 제가 임의로 미디어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미디어 추가해서, 자, 제가 지금 업로드를 미리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미디어 선택 밑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또는 사진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다음 단계에서 자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본 그대로 사용할지 또는 9:16 비율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할지, 각각의 노출 위치별로 제가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본 그대로라고 선택을 하고 다음, 그리고 미디어 개선 허용, 이거는 그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가 제가 옆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기본 문구라고 적는 것들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는 광고 문구입니다. 제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제목이라고 적어보면은 밑에 이미지 밑에 제목이라고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옆에 오른쪽 버튼이 더 알아보기, 이거를 행동 유도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알아보기부터 지금 쇼핑하기 또는 뭐 지금 가입하기, 그리고 버튼을 아예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목이 굉장히 길다, 버튼이 있을 경우에 이 버튼에 가려서 제목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은 제목이 점점점이라고 바뀌는 게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제목에서. 근데 이렇게 점점점으로 바뀌면은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튼 없음으로 바꾸고 제목이 길게 나오도록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은 제목 밑에 아주 작게 설명으로 이렇게 폰트가 작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제목을 바꿔놨는데 제목 굉장히 긴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밑에 설명 보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뭐 15% 특별 할인, 그리고 설명에다가 3월 25일까지 한정,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는 거죠, 광고를 할 때. 자, 요런 게 있고, 그리고 랜딩 페이지, 저희는 웹사이트로 사람들을 보내고 싶을 때 웹사이트 URL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를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언어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적, 이 추적에서 제가 픽셀을, 올바른 픽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URL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광고에 필요한 각각 단계들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10분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